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천욱입니다. 2019년을 되짚어보고 2020년을 전망해보는 특집 코너의 세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2020년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그렇게 계속될 때는 주식시장이 이거 살아날 수 있겠냐는 그런 비관론들이 시장에 득세했습니다만,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는 등 외부 여건이 개선되자 주식시장이 회복된 걸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여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국 기업 이익 전망입니다. 네, 참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기업들 중에서 수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70%.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변동성, 수출의 어떤 진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 전망의 변화는 거의 수출에 의해서 다 설명되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2019년 또는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침체 구간은 결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주식시장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출 좀 잘 된다고 해서 외국인들 팔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그림에서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 주식 투자의 순매수를 누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즉 달러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값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반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높아질 때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줍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원인과 결과가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이 둘 다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달러가 앞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냐 강세를 보일 것이냐라는 기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나라가 2018년 이후 2019년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수출도 안 되는 데다가 달러 강세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이탈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 수출과 글로벌 달러의 가치 중에서 적어도 두 번째 글로벌 달러의 가치의 흐름은 좀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 그리고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가 되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질 정책 금리의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 실질 정책 금리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향해서 움직이고 떨어질 때 그 뒤 좀 시차를 두고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본다면 2016년 말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끝부분 보시면 2019년 말로 가면서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달러 자산을 보유한 데 따르는 실이익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달러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보합 정도, 달러가 약세다라고까지 말 못하더라도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 여건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달러의 약세 국면이 출현하게 될 때 글로벌로 보면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파란 선은 EM과 DM의 상대 강도, 다시 말씀드려서 파란 선이 상승하면 EM, 이머징 마켓, 신흥국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요. 반대로 파란 선이 내려가게 되면 이머징보다는 DM, 디벨로프드 마켓, 즉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흥국과 선진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약세를 좌우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달러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의 가치,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때는
신흥국이 약세, 반대로 달러의 약세가 본격화될 때는 신흥국이 강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지난 2년에 걸친 주식시장의 조정은 달러의 강세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등 신흥시장을 이탈한 데서 나타났다고 본다면, 최근 미 연준이 금리를 3차례나 인하하고 금융시장에 대규모 통화 공급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달러에 대한 강세 기대를 약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2020년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주도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나갔다가 돌아올 것 같다. 두 번째,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이 중요한데 수출 경제 여건이 조금은 회복된 것 같다. 잘하면 2020년에 상반기에 플러스 증가율을 우리가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여건도 나쁘지 않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수출 전망도 개선되니 2020년 주식시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수출주의 회복 이야기가 들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보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